안녕하세요. 아파트 살펴보는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 홍은이 구역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마포구 선산동에서 가재열 뉴타운 쪽으로 넘어가려면 모래내 지하차도나 남가자리 건널목을 통해 건너가야 합니다. 지상철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단절되어 있고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어요. 소음도 거슬리고요. 경의선 수색역 지하 등 다양한 개선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 좀 아쉽네요.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하지만 결론은 모두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직진하다 좌회전 하시면요, 가젤 뉴타운이고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쪽에 DMC 파크뷰자이가 있고요. 2015년에 입주했습니다. 총 4,300세대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레미안 DMC 루센티아, DMC 에코자이 두 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레미안 루센티아는 997세대, 2020년 2월 입주 예정이고요. 에코자이는 1047세대,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멋진 상가가 완성되고 길도 넓어지면 가재열뉴 타운이 더욱 쾌적해질 것 같네요. GS자이의 외관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계속 직진하다 보면 저기 왼쪽 편에 명지대학교 복합시설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방이 온통 공사판인 것 같네요. 이쯤에서 도로가 2차선으로 줄어들고요. 여기 명지대 가로수길인가요? 왼쪽 편에 펜스만 걷어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상당히 운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잠시 후 살펴볼 아파트는 홍은 2구역 홍은 힐스테이트 포레스트예요. 이름 그대로 홍은동의 쾌적한 숲세권 아파트인데요. 이름이 좀 기네요. 요즘 새 아파트들이 이름이 좀 길고 어려운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파트 잘 못 찾게 하려고 이름을 복잡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 편에 펜스 친 부분은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바로 앞쪽에는 홍은 포레스트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요. 이쯤에서 주차를 하고 도보로 현장 주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펜스 부분도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될 부분이라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명지 전문대고요. 일단 서대문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서대문구는 은평구보다 아파트 평균 가격이 더 높은 지역인데요. 때문에 아파트 현장에서는 서대문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응암동 같은 홍은동이지만 서대문구 버스에도 서대문구라고 써있네요. 개인적으로 은평구의 입지는 중랑구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은평구는 서울의 북서쪽을, 중랑구는 북동쪽에 위치해 시세 흐름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고양시와 붙어있고 중랑구는 구리시와 붙어있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관문격입니다. 강남 접근성은 중랑구가 좀 더 낮지만 불광천을 품은 은평구는 환경적인 쾌적함과 새 아파트의 규모가 더 월등해서 평당가는 은평구가 더 높네요. 수색 뉴타운의 입주까지 완료되면 그 차이는 더 커지겠어요. 이곳은 응암동 힐스테이트 1차에서 4차까지 약 4,800세대의 브랜드타운으로 형성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백년산 파크자이, SK뷰 아이파크, 백년산 해모로, 이편한 세상 백년산까지 모두 합하면 총 7,900세대의 새아파트 타운으로 형성되어 새아파트의 쾌적함과 대단지의 위상을 단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은평구 쪽이 아닌 홍은동 홍현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됩니다. 홍현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약 900m 정도 거리라서 조금 멀다는 게 단점이에요. 게다가 응암동 백년산 인근은 상당히 고바입니다. 지하철도 6호선 하나뿐이고 평범한 입지라 큰 매력이 없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서울에 새 아파트가 귀해진 요즘 이 정도 입지와 쾌적한 환경, 그리고 7,900세대의 새 아파트 타운에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홍은동 힐스테이트는 분양가도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저층에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앞에 보이는 출구는 지하 주차장 출입문입니다. 이쪽에 지대가 낮은 부분은 상가로 구성해서 1층 층고를 높이고 단지 내부는 경사를 완만하게 평탄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평면 구성은 재건축치고는 나쁘지 않은데요. 포베이는 아니지만 3베이 판상형과 타워형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세대 남양 남서양 배치로 일조권이 좋은 게 장점이네요. 특히 101동, 102동, 103동에 31평형은 정남향으로 전망까지 탁 트여 있어요. 아파트 초입에 버스 정류장과 제일 가까운 101동이 로얄동이네요. 반면 107동, 104동, 24평, 29평형 저층은 대주 피오레 아파트 때문에 조망이 다소 막혀있다는 점은 실거주시 참고하셔야겠어요. 지금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데요. 딱 봐도 경사가 어마어마하네요. 대략적인 분양가는 최고층 기준 24평 5억 6천, 29평 6억 6천, 31평 6억 8천 정도고요. 평균 경쟁률은 37대 1로 1순위 마감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지만 사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지난 8월 이수프로지오가 204대 1이었어요. 이쪽문은 세 번째 출입문입니다. 차량은 못 들어가고 도보로만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예요. 여기서부터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요. 산타기 시작입니다. 위를 한번 보는 순간 끝까지 올라가야 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영상 찍으러 왔는데 가야겠죠? 묻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간만에 하체 운동 빡세게 하겠네요. 그래도 답사하기에 날씨도 적당하고 단풍도 예쁘고 기분은 좋네요. 이쯤에서 잠시 고바임장 ASMR 듣고 가실게요. 숨 넘어가겠네요. 두 번은 못 올 것 같습니다. 언덕에 올라오면 오른쪽 편에 고즈넉한 백년산 절이 있습니다. 절세권이에요. 절세권, 산세권. 불교 신자 입주민들에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언덕만 아니면 매일 걷고 싶은 길이에요. 차량 진입로가 막혀있고 마을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네요. 종점인 것 같습니다. 이쯤 올라왔으니 아파트 공사 현장 뷰스팟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철조망이랑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긴 나무 사이로 살짝 보이긴 한데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이 길 따라 조금만 걷다 보면 백년산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가 보입니다. 바로 오른쪽 편에 백년산으로 가는 산책로가 있어요. 진정한 숲세권 아파트네요. 이쪽 도로는 입주민의 차량 통행도 뜸한 편이라 소음도 없는 편이에요. 마을버스 소음은 좀 있겠네요. 또 제가 좋아하는 안산 자락길도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한 25분 정도, 버스로는 한 4정거장쯤 가야 돼요. 아파트 리뷰하다 보니 이쪽의 아파트 정말 제가 살고 싶네요. 이제 힐스테이트 3차 후문으로 들어왔고요. 이 아파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백년산 밑에 지어진 아파트라 경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입주 8년차 2011년식 아파트라 조경이나 아이들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과 아파트 외관 등은 깔끔합니다. 평형 구조는 23평형부터 44평형까지 다양하고요. 967세대 중 공공임대 219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동 최저 9층부터 최고 1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간거리도 층수에 비해 넓은 편입니다. 다만 주차 대수가 세대당 한 대뿐이라서 명절 같은 날에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네요. 정문 쪽으로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지만 노선이 두 개밖에 없어요. 충암초등학교 쪽으로 5분만 걸어가면 버스가 많이 있는데요. 대중교통은 홍은포레스트가 좀 낫네요. 초등학교는 단지에 인접한 연은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 2차, 3차 딱 가운데에 있어요. 이 정도면 초품화로 봐도 될까요? 힐스테이트가 품은 초등학교쯤으로 보면 되겠네요. 특이하게 백년산 고바위 쪽이 44평, 중간 쪽이 33평, 정문 도로 쪽이 2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간 경사가 있긴 하지만 평지에 가까운 도로 쪽 동들이 접근성이 더 좋겠네요. 반면 백년산 쪽에 위치한 중대형 평수의 동들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겠네요. 계단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 드디어 공사 현장 뷰스팟을 찾았습니다. 홍은 힐스테이트 부지가 생각보다 넓은데요.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 총 8개 동 623세대입니다. 백년산 조망권 때문에 용적률이 낮고 층수도 저층이라 부지 넓이에 비하면 총 세대수가 적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용적률 300% 이상 빽빽한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이런 자연 친화적 아파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힐스테이트 3차의 대략적인 시세 한번 확인해 볼게요. 23평 기준층 6억 3천, 32평 7억, 43평 7억 5천에서 8억 정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2011년식 967세대 브랜드 아파트 타운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적정한 것 같습니다. 특히 43평 A타입은 포베이로 8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실거주로 고층 기준 7억대에 잡는다면 괜찮은 것 같네요. 요즘엔 서울에 40평대 이상 되는 새 아파트 공급이 너무 적습니다. 홍은 힐스테이트도 제일 큰 게 84 타입 31평대예요.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까지 마용성과 강남 3구 정도는 돼야 대형 평수 알아준다고 하지만 은평구도 옛날의 은평구가 아니에요. 대가족이나 넓은 평수를 찾는 수요보다 공급이 없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대형 평수를 찾는 청약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임장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홍은 힐스테이트가 들어서면 303동, 304동에 일부 저층은 조망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백년산 3차 지대가 더 높아서 많이 답답하진 않을 듯합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3차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새 아파트가 조망을 가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아파트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이 훨씬 더 쾌적해지고 인프라가 좋아지고 시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좋아질 거예요. 그냥 오래된 주택을 달동네처럼 방치하는 것보다 개발하는 쪽이 서로 이득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백년산 3차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혹은 포레스트 골조가 조금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소음이나 분진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남쪽으로 조망이 슬슬 가려진다고 보여질 때 심장이 슬쩍 약하신 주인분들이 싸게 던진 급매물을 잡는 방법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해당 아파트는 모집공고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사는 투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저 업자 아닙니다. 직장인이에요. 요즘 서울의 아파트는 몇 년 새 꾸준히 너무 많이 올라서 참 비쌉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서울의 아파트는 오늘이 제일 싸다. 제가 백년산 힐스테이트 3차가 연식 대비 비교적 비싸진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한 연식의 DMC레미안 2편한 세상 32평과 비교해보면 힐스테이트 3차가 3억 정도 저렴해요. 물론 입지 차이를 감안해야겠지만 서울인데 입주 10년 차이 내의 아파트, 그것도 7억대 40평대 큰 평수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경사 때문인지 2011년식인데도 불구하고 단지로 차가 다니는 점은 좀 아쉽네요. 반대로 힐스테이트 3차를 보유하신 주인분들은 옆에 새 아파트가 공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무조건 팔지 말고 버티세요. 새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지역 가치와 아파트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이상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힐스테이트 혹은 포레스트는 새 아파트의 편리함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인근 거주자라면 누구든 살고 싶은 아파트입니다. 대로변과 조금 떨어져 있고 단지 바로 옆에 백년산이 있어 공기 좋고 조용해서 거주 만족도가 높겠네요. 그리고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긴 하지만 서부선과 강북 횡단선 교통 호재가 있어 홍은 포레스트와 백년산 힐스테이트 3차 모두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